안녕하십니까, 남궁 아틀리에입니다. 또 오늘부터 시작할 차량입니다. 지프 체로키 차량인데요. 언더코팅하고 썬팅까지 모두 작업이 만료가 되고 오늘 바로 이제 입고가 된 차량인데, 이 차량 마찬가지로 풀 패키지 작업으로 진행할 차량이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신차, 새 차지만 스크래치가 굉장히 많다는 거 지금 보시면 육안으로 많이 보이실까 모르겠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스크래치들이, 예, 그리고 꽤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새 차고 신차고 하지만 외부에서 주차를 하고 있다가 외부에서 이제 출고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제 외부 오염들, 또 인위적인 오염들,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로고 쪽에도 보면 이런 얼룩들, 예,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휀다 쪽도 좀 보면 예, 지금 화면으로 이게 휴대폰이다 보니까 화면으로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스크래치가 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는 코팅을 올리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이런 면을 하나하나 다 잡아내고서 코팅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신차라고 해서 바로 코팅이 올라가고 하는 건 아니라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좀 엔진룸을 좀 보여드리면요, 이 미국 차들은 안에 엔진룸 안에 어떤 도장들이 외장 도장하고는 좀 많이 틀립니다. 1차적인 도장으로만 돼 있다 보니까 무광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물자국도 좀 있고 하지만 여기에는 이제 폴리싱 작업이 들어갈 수가 없고, 다른 차에 비한다면 폴리싱 작업이 들어갈 수 없고 물때라든가 이런 것만 제거를 하고, 사실상 여기는 코팅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팅이 먹질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이제 엔진은 코팅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런 오염물질도 다 좀 제거를 하고 하지만 코팅이라든가 이런 건 도포가 되지 않고, 여기는 지금 라이트 쪽인데 이제 폴리싱이 좀 들어가야 되고 굉장히 많이 스크래치가 많죠.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범퍼 쪽인데도 물자국도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폴리싱, 또 내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문틈 안에까지 다 폴리싱 들어가야 되고, 광택 작업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가죽 코팅, 그 다음에 이렇게 휠 코팅, 그 다음에 안에 내부도 보면 휠하우스 안쪽인데도 흙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모래가루, 또 흙, 이런 오염물질들이 저희 디테일러들은 굉장히 좀 난해한 부분이고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모래가루 하나하나가 나중에는 퀄리티를 좌지우지하는 거라서 그거를 완벽하게 좀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하나하나의 어떤 오염물질들 나중에는 전반적으로 작업하는데 아주 난해한 작업들, 또 난해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차 작업은 말 그대로 세차를 5가지 방법으로 이제 케어를 하고, 철분 세차, 타드 세차, 클레이, 또 건조, 물기를 완전히 빼는 작업, 여러 가지 이제 그 세차, 2차적인 폴리싱이 들어가기 전에 어떤 세차. 그래서 오늘은 세차로서의 하루가 일정이 끝나는 거고요. 완전하게 물기까지 말려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틀째 이제 풀 마스킹 작업이라고 해서 이제 광택 작업을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어떤 커버링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오늘부터 시작하면 주말쯤 끝날 것 같고요. 또 굉장히 복잡한 또 작업들이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그거는 영상으로 조금씩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또 시작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이제 세차가 모두 마무리가 됐고, 오늘 아침까지 이제 모두 건조가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폴리싱 작업이 진행하려면 이렇게 테이핑 작업이 전체적으로 이제 작업이 진행이 돼야만이 이제 광택 작업, 폴리싱 작업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차마다 각기 많은 그런 디테일 라인들이 있습니다. 또 닿지 말아야 될 부분도 있고, 작업을 하면
또 테이핑을 밑으로 붙이고 그 윗부분을 이렇게 부분 디테일하게 작업을 해야만이 전체적으로 컨셉이 잡히는 거지. 뭐 테이핑 작업을 생략할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작업자는 디테일하게 작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테이핑 작업하는 것도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잡아먹습니다. 차마다 디테일 라인이 다 틀리고 캐릭터 라인이 다 틀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지프 체로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다른 차들은 다 이렇게 한 번에 그릴이 돼 있다면 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다 하나하나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런 조금 라인과 라인 사이, 그릴과 그릴 사이 이런 디테일한 데를 나중에 하게 되면 뭐 이런 그런 부분이 좀 마모가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테이핑 작업을 하고 이 가운데 작업을 해야만이 또 더 디테일하게 작업을 할 수 있고 굉장히 스크래치가 많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넷도 보면 다른 차하고는 좀 많이 틀립니다. 다른 차들은 좀 그냥 뭐 V자 라인, 그냥 일자 라인으로만 돼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가운데가 움푹 패여 있지만 양옆으로도 마찬가지로 움푹 또 튀어나온 타입이고 거기에 또 디테일하게 라인이 또 따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런 각이 있고 모서리가 있는 라인은 잘못하면 좀 마모가 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작업을 해놔야만이 스크래치가 좀 있죠. 예. 그런 다음에 여기를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고 테이프를 띄어서 그 위에 또 작업을 하고 그런 다음에 또 이 작업을 띄고 또 여기를 작업을 하고 이 안쪽을 이제 작업을 하는 거라서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좀 시간도 많이 잡아먹는 타입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폴리싱 작업이 진행이 되면 뭐 오늘 다 끝날지 아니면 내일 아침 오전까지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작업을 하면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작업자는 그 체력 관리 또 컨디션 관리를 좀 해줘야만이 전체적으로 작업을 했을 때 균형감이라는 게 있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욕심을 부리고 오늘 다 끝내야겠다라고 한다면 요 부분부터 시작을 한다면 여기는 가장 퀄리티가 좋고 뭐 저쪽 반대쪽은 가장 퀄리티가 낮을 왜냐면 그렇게 이제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래서 절대 욕심 부리지 말고 오늘은 이만큼만 하겠다라고 한다면 딱 그 정도만 하고 접어야죠. 그래야만이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나오는 거고 이쁜 차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또 오늘부터 작업을 하면 그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또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도 뭐 한 32도까지 올라간다는 대전 지역 날씨인데 마찬가지로 문을 다 닫혀 있습니다. 왜냐면 선풍기도 지금 뭐 다 꺼져 있고 왜 그러냐면 이 안에 공기의 흐름이 있어서 뭐 또 검차고 하다 보니까 작업을 하고 나중에 저쪽을 할 때 이쪽으로 할 때 먼지가 내려앉을 수 있고 이물질이 내려앉을 수 있다 보면 나중에는 또 2차적인 오염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런 거 하나를 좀 지켜주면서 작업한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작업자는 늘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말.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 앞 범퍼 쪽도 지금 작업이 다 끝났고요. 마찬가지로 디테일하게 다 하나하나 작업을 해서 이렇게 하고 안 하고의 차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 작업을 뭐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하다 보니까 더디지만 하나하나 잡고 넘어가야 되지,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살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 작업으로 다시 한번 또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전체 영상은 이제 폴리시 영상은 여기까지만 될 것 같고요. 사실상 다 보여드리기에는 너무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 정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제 광택 작업이 모두 마쳤고요. 어제 오늘 오전까지,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작업입니다. 광택이 마쳤다고 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코팅이 들어가야 되는데, 코팅의 전처리 작업, 페인트 리페어 작업입니다. 그거는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으로 쳤을 때 클렌징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클렌징을 한 다음에 뭐 에센스든 화장품을 이렇게 발라야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처럼, 그냥 여기다가 코팅을 올리게 되면 절대 유분 성분 또 불필요한 성분들로 인해서 코팅이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코팅이 잘 안 먹거든요. 그래서 리페어라고 해서 모든 기름기를 다 닦아내는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작업도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는 2차적인 오염, 광택이 돼 있기 때문에 스크래치 나는 거를 굉장히 주의하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뭐 실내 어떤 뭐 이런 바람 같은 것도 좀 굉장히 유의해야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이 페인트 리페어, 이 작업을 뭐 늘 제가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코팅 제품들 안에 보면 제1 도포제, 제2 도포제 이런 식으로 돼서 코팅제는 요만큼 제1 도포제가 말 그대로 이런 리페어 제품이거든. 클렌징하는 그런 제품인데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 제품으로 이 차를 전체적으로 닦아낸다는 거는 굉장히 좀 약하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6통을 써야 됩니다. 제 어떤 계산법으로는. 마찬가지로 이 제품은 굉장히 유분 성분, 휘발성이 좀 강하면서도 뭐 이런 식으로 기름기인데, 이 기름기가 그냥 기름기가 아니고 이게 휘발이 돼가지고 바로 건조가 돼버리는 그런 타입이다 보니까, 왜 많은 양을 써야 되고 유분 성분이나 또 어떤 그 제품들을 차이점이 있냐면, 많이 쓰면 많이 쓴 대로 또 문틈이나 이런 디테일 라인에 수분기가 있으면 또 그 건조 기간도, 그 어떤 건조 시간도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많이 써도 휘발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빨리 건조가 되고 하는 거를,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을 써야 되는 건데, 한번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기름기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많이 썼다고 할지언정 이게 디테일 라인에 숨어 있다 하더라도 금방 건조가 되니까 아무래도 작업 시간이 좀 많이 세이브가 되는 것처럼, 만약에 이게 어떤 액상 타입으로 작업을 한다면 건조 시간도 또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업으로 진행을 하고, 이거는 솔직히 뭐 많이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그냥 뭐 닦아내고 건조하고 닦아내고 건조하고 뭐 이런 타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작업하고 제가 뭐 늘 궁금하실 것 같아서 실랑 코팅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또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약간 좀 뭐 쿠키 영상처럼 보여드립니다. 마찬가지로 6통의 양을 계속 반복적으로 닦아내고 말리고 그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마지막에 이제 작업인데, 마찬가지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택 작업이 모두 마무리가 된 차량이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스크래치에 굉장히 유의해야 되거든요. 하다 보니까 항상 정말 그 허리를
잠깐 작업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마른 타올로 다시 면을 작업을 해줘야 되고, 이 작업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어떤 것들이냐면, 이렇게 보면 이니셜 같은데 어쩔 수 없는 그런 컴파운드 계열의 가루라든가 제품들이 끼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다 녹여서 뺄 수 있는 그런 작업이 효과적인 거고요. 예. 지금도 보면 제가 또 뭐 다른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렸지만 이 페인트 리페어 작업을 할 때 요때 차량이 본연의 이제 차량이거든요. 정말 순수한 그 차량 본연의 어떤 색상 또 표면 상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요때가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이쁩니다. 뭐 코팅을 올렸을 때도 물론 광택감이 살아 있으니까 이쁠 수 있는데, 요때가 차 본연의 어떤 색상을 느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가장 이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뭐 사람으로 치면 완전하게 뭐 진짜 화장을 지운 그런 느낌, 쌩얼, 말 그대로 쌩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마스카라부터 뭐 눈썹까지 완전히 지운 그런 쌩얼. 그래서 정말 순수한 느낌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짓없는 그런 표면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때부터 이제 코팅을 올려야 그 코팅의 어떤 흡수, 또 지속력, 어떤 가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능,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되살려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코팅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또 실란트 코팅 때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프리페어 작업, 페인트 리페어 작업이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뭐 정말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란트 코팅, 1K 나노 실란트 코팅이 이제 도포가 될 차례고요. 제가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그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인터넷상으로 보면 코흐의 1K 나노라는 제품인데요. 250ml 정도. 이게 실제적으로는 뭐 전문가 제품이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뭐 일반적으로 뭐 아마존이라든가 또 국내 유통이 별로 좀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좀 이렇게 아마존 제품 또 뭐 이런 해외 제품들로 배송을 받으면 이게 이제 전문가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상 1K 나노의 코흐에서는 이거는 전문가 제품이라고 딱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더 전문가 제품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도 굉장히 훌륭한데, 저희는 마찬가지로 현지에서 저희에 맞게 가공된 1K 나노를 직수입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용기나 뭐 여러 가지 버전들이 좀 많이 틀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밀어두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1K 나노 똑같은 작업이지만 한 병에는 1K 나노, 한 병에는 5에서 7%의 어떤 성분이 들어간 포함을 한 제품을 시간과 경화 시간을 좀 지켜보고 또 도포한다고. 그래서 2번, 3번 이렇게 도포를 하는 거라서, 그래야만이 전반적으로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어떤 가드 역할, 스크래치, 외부적인 오염, 뭐 여러 가지를 좀 가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보호막이 형성이 되는 거고, 또 지속력도 오래 가는 거고, 이러한 작업들을 좀 지켜줘야만 이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거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뭐 영화의 어떤 한 대목처럼 뭐 코팅하기는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 하지만 작업자는 굉장히 많은 체력 소모가 있거든요. 덥습니다. 사실상 이거를 지키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의 자존심으로는 이걸 지키고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덥고 습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업자는 지치죠. 물론 살짝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휴식을 취하지만 덥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코팅 작업들이 굉장히 좀 어렵다는 거. 그리고 또 왜냐면 지금 카메라로 휴대폰으로 찍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아니면 그 정도는 잘랐다가 다시 찍어야 되니까 이거 끊었다가 다시 도포하면서 그 어떤 그 핸들링 그거에 대해서 또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렸지만 이 제품은 앞전에도 뭐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펌핑 하자마자 제품을 뿌리자마자 바로 경화되는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작업자들이 굉장히 좀 꺼려하고 힘들어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액상 타입들은 물기가 있는 타입이면 계속 그 느낌과 그 버핑 능력이 계속 있다 보면 작업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얘는 뿌리면 바로 이렇게 경화가 됩니다. 여기는 물론 지금 바로 도포하면서 보여드릴 데고, 여기는 바로 뿌린 작업. 어떤 느낌이냐면 보드마커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어떤 석회 같은, 석고 같은 어떤 그런 느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굳어지면 여기서부터는 더 뻑뻑하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뭐 스크래치 위험 리스크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만큼 힘이 들거든요. 뻑뻑하니까. 그러다 보면 나중에 경화가 됐을 때 다시 이러한 핸드타올로 면을 마무리를 해주려면 이렇게 슬쩍만 해도 뭐 다른 제품들은 뭐 닦일 수 있다고 하는데, 얘는 슬쩍 해서는 될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힘을 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어렵죠. 예,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제품을 쓰냐? 제가 사실상 지금까지 써봤던 제품 중에는 뭐 여러 가지 제품, 가격, 뭐 원산지, 뭐 그런 걸 따져봤을 때는 가장 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성능과 제품의 어떤 그런 느낌과 지속력과 또 가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내구성과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거만한 제품이 저는 아직 찾아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가격이 싼 것도 아니에요. 비쌉니다. 그만큼 저희 남궁 아틀리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전 당연히 독일의 코우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신뢰감을 갖고 작업하는, 그리고 그만큼 손님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1K 나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라서, 그래서 이 제품을 뭐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뭐 물론 뭐 전체적으로 다 작업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글라스도 1K 나노, 2K 나노입니다. 또 그다음에 휠 코팅, 그다음에 가죽 코팅,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 다 작업은 독일의 코우 제품으로만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이거를 다 보여드리는 것도 또 무리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죽 코팅 영상, 또 휠 코팅 영상, 그런 영상으로 또 글라스 코팅 영상이 좀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때그때 소개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작업이 끝나면 전체 영상으로 한번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마찬가지로 이제 글라스 코팅을 이제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글라스 코팅도 마찬가지로 바디에 했던 작업과 똑같은 작업인데 제품이 틀립니다. 그래서 2K 나노, 1K 나노는 바디에 코팅이 들어가는 실란트 코팅을 말하는 거고, 2K 나노라는 독일 코어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1 도포제, 이거는 마찬가지로 흔들어서 쓰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뭐 좀 석고 같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1차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유리 제품에 대해서만 닦아주고, 그게 이제 클렌징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도포제, 이게 말 그대로 코팅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냐면, 제가 도포제가 이렇게 준비가 되면, 물론 만약에 이 제품이 있어서 일반 고객님들이 좀 하고 싶으시다면 그냥 요만한 그 앰플 같은 그런 스프레이로 좀 용기를 담아가지고 칙칙칙칙 한 5번 정도, 한 유리에 한 5번 정도를 도포를 한 다음에 이제 펴바르는 그런 타입으로 작업을 하면 되는 거고요.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작업자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양이 좀 많죠. 그래서 일단은 테두리부터 한 다음에 상하로만, 왜냐면 이거를 또 지켜주지 않고 이 분명하게 결이라는 게 있거든요. 물은 좌우로는 안 흐르지 않습니까? 위에서 밑으로 흐르다 보니까 이런 결로 좀 작업을 해주면 비딩이라고 해서 물이 뭐 비가 왔을 때 충분하게 좀 빨리 떨어지는 그런 효과. 그래서
발로만 놓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이제 마른 타올로 다시 한번 면을 펴발라주는 그런 작업으로 진행을 할 건데, 마찬가지로 뭐 앞유리, 측면 유리, 뒷유리, 그다음에 썬루프까지. 물론 이제 백밀러라든가 뭐 라이트도 해줘도 되는데, 라이트에는 저희가 이제 실란트 코팅으로 같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굳이 뭐 안 해줘도 상관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작업으로 계속 진행을 할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만 도포하는 건 아닙니다. 좀 한 번 작업을 한 다음에 약 한 2~3시간 정도 놔뒀다가 다시 또 한 번 작업을 해줘야만이 좀 효과가 좀 극대화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 작업이 끝나면 레더 코팅, 시트 코팅, 가죽 코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레더 코팅 준비 중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레더 코팅도 코팅을 하기 전에 어떤 전처리 작업, 클렌징으로 기존에 남아있는 어떤 기름기 성분들을 다 빼는 작업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뭐 한 5시간 정도 진행을 해야 코팅이 좀 잘 먹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 작업도 빼먹지 말고 꼭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레더에서 가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실란트 코팅, 표면에 하는 그런 유리막 코팅과는 좀 다른 이유가 뭐냐면, 더 테크닉이 있어야 되고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고, 가죽도 좀 이해를 해야 되고 많은 가죽들을 좀 많이 만져봐야 알 수 있는 것처럼, 왜 그러냐면 차체는 딱딱한 표면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가죽들은 유동적으로 이렇게 누르면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착자를 한다든가 했을 때 이렇게 눌리고 휘어지고 늘어나고 이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제품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또 뭐 영상에서 늘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만큼 많은 양을 도포를 해줘야만이 그 코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쓰는 제품인데 약 한 1리터 정도 되는 양을 전체를 다 도포를 할 거고요. 물론 나눠서 도포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양을 좀 도포를 해줘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품을 도포 패드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도포를 한다면, 물론 이것도 코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해서 이 가죽에 흡수가 되고 표면에 코팅 효과가 나타나게 가드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코팅 효과를 이뤄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 레더는 도포 패드로 작업하는 양보다도 저희같이 많은 양을 이런 식으로 핸들링으로 해서 이렇게 듬뿍 발라줘야 얘가 천연 가죽, 즉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천연 가죽들은 충분하게 흡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첫 번째 도포했을 때의 양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제품도 어쩔 수 없는 코팅제이기 때문에 한 번 흡수가 돼서 경과가 되고 경화가 되면, 굳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 같은 제품을 도포를 한다 하더라도 흡수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가드 역할을 되는 그런 딱딱한 코팅 효과가 코팅 벽이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1리터 중에 거의 60%를 전체를 다 나눠 바른다고 생각하고 듬뿍 발라줘야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약 40%를 두 번에 나눠서 20%씩 두 번에 나눠서 시간을 보고 3시간 정도 지켜보고 도포하고, 그 다음에는 1시간을 지켜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를 이제 도포를, 그런 과정이 진행이 돼야만이 전반적으로 레더 코팅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것처럼 좋은 제품이냐 나쁜 제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많은 양을 도포를 해줘야만이 그렇게 코팅 효과가 있고 가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코팅막이 형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부터 또 이거 작업하면, 글라스 코팅이 끝났지만 뭐 작업하면 꽤 오랜 시간 해야 되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보여드릴 수 있는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만 설명을 해드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편집을 해서 한 번의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집 체로키 신차 패키지 작업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약 한 7일 정도 작업을 했는데요. 전체적인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많은 스크래치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뭐 깊은 펄감만 남아있을 정도로 광택감도 굉장히 많이 살아있고요. 그리고 전면 그릴 쪽을 좀 보여드리면 이니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고, 마찬가지로 체로키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릴이다 보니까 일일이 다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작업을 해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세련된 느낌이고요. 엔진룸을 좀 보여드리면 엔진룸도 마찬가지로 커버를 다 탈착하고 브라켓도 마찬가지로 다 탈착을 해서 일일이 플라스틱도 다 코팅제가, 여기에 엔진에 들어가는 코팅제가 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업을 하면 먼지도 뭐 많이 쌓이지도 않으면서도 굉장히 쾌적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꼭 해주시는 게 좋고 해서. 그리고 라이트 쪽도 굉장히 많은 스크래치가 있었지만 폴리싱 작업으로 다 작업을 하고, 마찬가지로 범퍼도 굉장히 스크래치가 많았었는데, 그리고 실란트 코팅이 다 들어가고 해서. 측면을 좀 보여드리면 마찬가지로 휠도 마찬가지로 다 코팅이 들어간 거고요. 휠 하우스 안쪽도 코팅제가 다 들어가서 지금 굉장히 많은 전시차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쇼버 안쪽을 좀 보여드리면 울퉁불퉁한 느낌이, 이 차량은 언더 코팅까지 풀 패키지 작업으로 진행을 해서 언더 코팅까지 작업을 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독일 제품입니다. 그리고 내부를 좀 보여드리면 레더 코팅 마찬가지로, 미국 차들은 굉장히 조금 소프트하거든요, 가죽이. 그러다 보니까 마치 거실에 있는 그런 소파 같은 그런 느낌의 가죽들을 좀 많이 쓰는 타입이다 보니까 장점은 뭐 굉장히 부드럽고 승차감도 착석감도 되게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레더가 오래 사용하면 이렇게 좀 갈라짐이 심하거든요. 왜냐면 부드럽고 이렇게 주름이 좀 많이 가는 타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봉제선도 좀 방수 효과, 그 다음에 오염과 이염, 갈라짐, 트임, 뭐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제 레더 코팅을 들어간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쪽 손잡이 쪽은 천연 가죽은 아니지만 이쪽도 빠짐없이, 그리고 인테리어 왁스, 플라스틱인데도 왁스가 들어간 거고, 그리고 문틈에도 다 폴리싱 작업이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실란트 코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더 세련된 느낌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글라스 코팅. 이 글라스 코팅의 장점은, 물론 비가 왔을 때 이 비딩 효과라고 해서 그냥 흘러내리는 것도 있지만, 비를 맞는다 하고 건조가 된다 하더라도 물자국이 전혀 생기지 않는, 우리 뭐 욕실에서 보면은 물자국이 생겨서 뭐 거울이나 유리가 되게 선명하지 않는 그런 느낌인데, 마찬가지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차의 유리가 선명해야 또 퀄리티 있게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 느낌이 살 수 있는 거라서. 마찬가지로 트렁크도 다 작업을 하고, 전반적으로 광택감은 뭐 소위 말해서 면도를 해도 될 정도의 광택감이거든요. 그래서 블랙 타입이고 하다 보니까, 뭐 패키지 작업을 하면 블랙 차량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아름다울 정도로 적인데, 아무래도 좀 관리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죠. 어쨌거나 우리 고객님이 차를 출고하시고 여태까지 한 번도 이 차량을 아마 보시지 못하셔서 굉장히 좀 궁금해하시고 했지만, 저희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전문 유튜버들처럼 이렇게 전문 장비, 또 음향 장비, 또 정말 프로다운 그런 어떤 내용, 말솜씨로 찍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고객님 차량을 일주일 동안 갖고 있으면서 그때그때 작업하는 내용을 소홀하지 않고 이런 작업을 합니다라는 설명을 위해서 정말 이 사과폰으로만 찍다 보니까 음향도 좀 부족할 수 있고 또 내용이라든가 저의 어떤 말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프로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었는데 좀 많이 유연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그냥 이렇게 압축해서 저희는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고객님한테 드리는 거다 보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소홀하지 않고 또 고객님이 저희한테 신뢰를 바탕으로 맡겨주셨는데 절대 소홀하지 않고 작업을 한다는 거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영상을 찍는 거고, 어쨌거나 우리 고객님이 이 차를 타서 굉장히 좀 행복하고 기분 좋은 나날만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저희를 믿고 맡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작업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